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대리기사로서 바로 이 외발 전동 휠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뚜벅이 대비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동휠을 2년 정도 타왔고 대리기사는 3개월 조금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수입이 당연히 조금 증가한다고 봐요. 저는요, 수입 증가하는 면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매출 증가, 비용 감소, 그리고 시간 절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매출 증가로 봤을 때 현재 나의 위치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콜이 떴을 때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도착지로부터 다음 출발지, 그러니까 콜이 많이 나오는 장소, 콜밭이라고 얘기할게요. 콜밭까지 가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돼도 부담이 없습니다. 즉 다음 콜을 받을 때까지 빨리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입이 증가하는데 매출 증가는 당연하고 비용 감소도 중요합니다. 비용 감소에 있어서 이 전동 휠의 장점은요, 보통 뚜벅이 할 때는 내가 좋은 거를 타고 싶은데 거리가 있을 때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죠. 그리고 도착지로부터 이제 상업직으로 이동할 때 택시나 대중교통 또는 셔틀을 이용하는데 그 비용이 절감됩니다. 물론 전동을 타고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당연히 감소되죠.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새벽 늦은 시간인데 당연히 대중교통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7, 18km까지도 이거를 타고 집으로 복귀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돼서 수입이 증가한다. 좋죠? Tells you a story and makes you want to dance. Steve Fox examines an overnight phenomenon, rapping to the beat. 자, 기동력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시간 절약이 또 필수입니다. 내 위치로부터 출발지까지, 그리고 도착지로부터 콜밭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절약됩니다. 물론 대중교통 타는데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비용이 들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 타러 가고 내리고 생각보다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결국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보다 더 좋은 콜을 많이 탈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동휠로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뚜벅이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전동휠 타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고 이거를 구입해서 전동휠 기사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 대부분 알고 계실, 저도 즐겨보는 주씨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도 무릎이 아파서 이거를 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번 띄워드릴게요. 65세의 대리기사분이었는데 20년 경력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무릎 때문에 이걸 사서 전동휠 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전동휠이라는 게 처음 배울 때는 무릎에 무리가 좀 가긴 가요. 그렇지만 배우고 나서 자유자재로 탈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걷는 거 또는 뛰는 거 대비 요거 타는 게 무릎 건강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생 라이프에서 노년기에 들어서 무릎 건강 때문에 이 걸을 수 있는 행복을 못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뚜벅이 대신 이 전동휠로서 그나마 걸을 수 있는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장점이에요. 대리기사로서 뚜벅이 대비 전동휠 기사의 세 번째 장점은요, 이거 타는 게 정말 재밌어요.
아마 제 유튜브 채널 첫 영상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타는 게 재밌어서 대리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한마디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좀 있어요. 타는 게 싫은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대리 운전을 하려고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발 전동 휠이라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전동 기계잖아요. 이 외발 전동 휠을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거 타는 사람들끼리의 단체 라이딩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일종의 레포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장난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꼽은 장점은 3가지가 답니다. 더 많을 수 있겠는데 좀 줄여봤어요. 지금부터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점을 알고 있지만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단점, 이 외발 전동 휠을 많이들 공감하시죠? 이렇게 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잘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르쳐줘도 못 배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 하나 띄워드릴게요. 구독자 중에 한 분 제가 이거 타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분은 하루 만에 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지금 또 두 번째 강습자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 동안 터득을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강습을 하고 나서 영상을 다 편집한 다음에 올릴 예정이라서 아직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인데 이거는 자기가 못 타서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는 외발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면 금방 배우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외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인데도 이거 아들 거 배우다가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랬습니다. 으쌰! 자. 이번엔 두 번째 단점 말씀드릴게요. 이 전동 휠을 사기 위해서 어떤 외발 전동 휠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중고 제품으로 20대 초반의 전동 휠도 살 수 있고요. 가격을 좀 더 높여보자면은 200만원까지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리 1을 하기 위해서는 새 제품 기준으로 8, 90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배터리 성능이 좋은 그런 전동휠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오래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타던 거는 2, 30km도 못 타던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했고요. 손님 만나러 가는 길에 배터리가 계속 꺼질라 그래서 달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런 적이 없긴 하죠. 그래서 좀 비용을 저는 투자를 해서 이거를 산 겁니다. 그리고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리 비용도 들겠죠.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점 두 번째로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비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점입니다. 이 외발 전동 휠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정도가 천차만별이겠지만 확실히 뚜벅이에 비해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발 전동 휠을 탈 줄 알게 되면 자전거의 위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덜 위험하거나 조금 더 위험한 정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뚜벅이 대비 전동 휠에 대해서만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전동 휠을 타고 열심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차단돼 가지고 바로 앞으로 꼬꾸라져서 많이 다친 기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타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싸구려나 혹은 개조해 가지고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게 되면 그런 위험한 사고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쨌든 좋은 제품을 타야 그런 사고에서 그나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정말 큰 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위험한 것처럼요. 그리고 뚜벅이도 가다가 차량 사고가 나면 목숨이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겠지만 어쨌든 이 외발 전동기를 탄다 함은 뚜벅이 대비 속도를 많이 낸다는 얘기니까 위험성은 많이 치솟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는 항상 뚜벅이 대비 외발 전동 휠의 장단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지랑 카카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로지에서 배차를 받으려고 콜 리스트를 보다 보면은 전동휠 배차 금지 콜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법인콜 같은 경우는 콜센터 차원에서 아예 배차를 못 받게끔 1차적으로 걸러버리더라고요. 거의 법인콜은 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동휠 뿐만 아니라 퀵 타시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죠. 그러니까 뚜벅이 외에는 배차를 아예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끊긴 뒤에 지역별로 특정 루트로 일정 금액을 받고 대리기사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 전동 휠이나 킥보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승차 거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거부 당해 본 적은 없어요. 한 열 몇 번 타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뽑은 5번째 단점이에요. 여기서 얘기할게요. 손님 차에 싣고 내릴 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이게 그나마 부피가 작다는 외발 전동 휠이라지만 아무래도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내가 가려는 그 길목에 계단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많이 힘듭니다. 제 거는 중량이 20kg예요.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점 3가지와 단점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외발 전동 휠 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뚜벅이 대비 이 외발 전동 휠의 장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또 어떤 영상을 준비할 거냐면요, 이 스마트 모빌리티 되게 많잖아요. 바퀴 2발짜리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그 중에서 이 외발 전동 휠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